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Suck it up and pay up, fellas. We made a deal. No way. No. Fucking kidding me? You come in here, you fuck How up do you fucking seriously look at yourself in the No. No, no, Yeah. no, Yeah. no. Hands out, you. You said you were 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금융권 취업 준비생을 위한 베스트 영상의 댓글 읽기, 요거 시리즈로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변두 매니저님이죠. 저 이분 영상 가끔 보는데, 이분이 금융회사 취준생을 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직군 소개 및 팁, 요거를 1년 전에 올리셨는데 요 조회수가 무려 56,000회. 취준생 분들께서 달아주신 거의 모든 댓글을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요? 프로그래밍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과생이거나 프로그래밍 쪽을 많이 다루지 않는 전공일 경우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아마 못 들어갈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을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뭐 지점에서 영업을 한다,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아니면 뭐 보험업종이든 어디서든 영업을 한다, 그런 경우에 파이썬을 할 줄 아느냐 파이썬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파이썬의 다양한 함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생성해낼 수 있는 정보, 자료의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계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 부서 사람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이썬은 정말 쉽고, 물론 이거 쉽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배우기 쉽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함수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파이썬은 해두면 좋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댓글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 리스크관리본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리스크관리본부는 예를 들어서 펀드 A가 있을 때, 펀드 A가 주식을 사는데 매니저의 주관이 들어가서 뭐 한 번에 다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펀드에 따라서 주식만 하는 경우도 있고 파생도 섞는 경우도 있고, 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회사마다, 이 회사의 레벨마다, 회사의 레벨, 그리고 운용의 전문성,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부서가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근데 뭐 시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부서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회사에 온 정말 true 테이스트를 느끼려면, 막 시장의 다이나믹함을 느끼고 싶고, 막 이 트레이딩 이쪽을 느끼고 싶으면 리스크관리본부는 그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정중동을 지키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우리 회사의 리스크가, 장이 만약에 급변했을 때, 갖고 있는 자산이 큰 폭으로 변했을 때, 그때 우리가 테이크해야 되는 위험은 얼마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산출을 하고, 또 그런 걸 다 해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IB 같은 경우는, IB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켓 데이터가 시세 데이터죠. 꼭 주식만 시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스왑도 시세 데이터가 있고, 채권도 있고, 뭐 FX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장의 시세 데이터는 근데 거래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세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골드만하고 스왑을 했으면 골드만이 스왑 시세를 줘야 되는데, 그 시세를 그 MBS 가격 폭락하는 거에 반영을 안 해서, 이 영화 빅숏 보면은 그 반영 안 해줘서 막 난리 치잖아요. Suck it up and pay up, fellas. We made a deal.
No way. No. Fucking kidding me? You come in here, you fuck How up do you fucking seriously table look with at your yourself in fucking the finger. No, no, Yeah. no, Yeah. no. Fair value. You said you You're marble very credit loss event. 왜 기초 자산이 빠졌는데 수합 시세가 안 빠지냐 이렇게 막 난리를 수합 가격이 안 올라가냐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CDS 롱을 치고 있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외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IB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더가 매매할 수 있는 거를 전부 굉장히 타이트한 리스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 새로운 품목을 거래한다. 그거 전부 다 그 나파라 그래서 New Product Approval이라 그래서 그거 다 받아야 되고요. 그거 하는데 당연히 리스크관리본부 들어가죠. 그리고 새로운 만약에 브로커를 사용해서 새로운 만약에 시장을 매매한다면 태국 시장이 잘 될 것 같아서 태국 시장이 이제 뭐 커질 것 같다. 그래서 태국 시장 들어가자. 그러면 태국 브로커 어세스도 해야 되잖아요. 태국 카운터파트 어세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IB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 관리가 시장 리스크 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IT 리스크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거래하는 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플랫폼들이 정말 많은데 HTS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툴들이 있고 레이턴시마다 각각 다르고 한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그런 각각의 리스크를 다 관리하는데 리스크 팀들이 각각 따로 다 있고요. 그리고 이 IB는 리스크 관리 쪽은 보통 금융공학이나 수학 쪽 석사를 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곤 합니다. 네. 그리고 헤지펀드도 해외 헤지펀드들도 대부분 이 IB에서 리스크 쪽을 보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복잡한 이 OTC라 그러죠. 이 장외 파생이나 이 수합이나 이런 쪽을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이 인터뱅크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계약의 그 손익구조 정도는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의 손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리스크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자, 펀드 매니저 혹은 헤지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자격증이나 프로그래밍 이외에 유리한 조건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투자자산 운용사인데 이 해외에서 사실 IB에서 트레이더라고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IB나 헤지 펀드, 제가 얘기하는 헤지 펀드는 한국 헤지 펀드가 아니라 해외 헤지 펀드인데 이 헤지 펀드에 트레이더가 있고 PM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밀리니엄이다, 뭐 AQR이다, 브리지워터다 이런 데는 PM이 있고 그 PM이 그 거래를 지시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매니저 PM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거래를 하라고 이제 주는 거죠. 이 거래를 하세요, 이 거래를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 작은 헤지 펀드는 PM이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시아 쪽을 보는 PM이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거죠. 그 플랫폼 갖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굉장히 큰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 펀드면은 트레이더들이 다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트레이더가 보통 되고 나서 PM이 되는 경우가 PM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맡아서 하다가 큰 포트폴리오를 맡아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롱 올리 펀드라 그래서 에쿼티를 정말 그 뭐 바텀업이나 탑다운으로 쭉 분석해서 그 해당 종목만 쭉 분석하고 이러한 헤지 펀드들은 아무래도 뭐 수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 공부한 이과 쪽 석사 박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CFA가 더 선호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브리지워터나 아니면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뭐 밀리니엄이나 AQR이나 이런 큰 펀드들 같은 경우에 이 퀀트 베이스들이 많거든요. 이런 펀드들에서는 대부분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이나 최소한 미국이나 영국의 괜찮은 학교에서 수학, 금융공학, 물리학, 이과 쪽으로 석사를 받으시면은 문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조마테크 채널 보시면은 그분 조마테크 채널의 동생분이 투시그마에서 그 퀀트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마 워털루에서 수학을 공부하셨나 그러셨을 거예요. 워털루라고 캐나다의 서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그 괜찮은 학교에서 정말 그 괜찮은 해외 대학교에서 수학을 빡세게 공부하시거나 심지어 저희 은행도 그
NYU 스턴 스쿨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학사로 리서치에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은 다 석사인데 그분만 학사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거 이과 쪽 빡세게 공부하시면 주식 1도 몰라도 헤지펀드나 뭐 트레이더 쪽에 발을 디딜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 4학년 취준생인데 자산운용사 마케팅이나 회계부서 등에서 인턴이나 신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프론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희박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마케팅 팀이나 회계부서는 사실 회계부서에서는 운용이나 이 프론트에서 하는 운용 쪽 관련 업무에 익스포저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크레딧 스위스의 그 아담 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크레딧 스위스 지금 싱가포르에 계속 있다가 재팬으로 옮겼는데 그 친구도 백오피스 출신입니다. 그 친구는 그 피처스 앤 옵션스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IB에서도 백오피스 있다가 프론트로 가기도 하는데 한국 회사에서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한국 회사에서 불가능하려나? 대신 프론트랑 이렇게 코어크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필하고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하다 하면은 기회가 생겨요. 저도 지금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IT 쪽에서 데려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트레이딩 룸에 무슨 IT에서 사람을 데려와. 근데 그 친구 코딩 완벽하게 잘하고 내가 가리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가리켜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워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회사가 어디든지 간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준비가 좀 돼 있어야죠. 당연히 뭐 프런트로 가기 위해서 매니저가 되고 싶으면 투자자산 운용사는 한국 회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학교 다니면서 MBA나 석사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고요. 심지어 IB에서도. 네. 자, 6번째, 리스크 관리 직무 분야는 신입들을 뽑는 편인가요? 네, 신입들 뽑습니다. 공학을 전공했는데 전공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공학 전공이면 너무 좋죠. 네, IB는 공학 전공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희 QA, 그 Quantitative Analytics 하시는 분들은 다 공학 전공했습니다. 6명 중에 박사가 2명이고, 영국에서 석사하신 분이 1명? 박사가 3명이구나. 그런 분들은 이쪽 QA 팀들은 보통 박사가 많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석사 2개 하신 분도 있고,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 NTU, 그 난양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에서 거기서 금융공학 석사 하신 분들이 QA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트레이딩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카운터파티 리스크 어세스먼트 쪽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원래 백오피스를 입사하셨던 분이에요. NTU 그 금융공학 석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 프론트 오피스로 와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쪽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자, 자금 운용사 인턴 6개월 경험도 신입 지원 시 도움 될까요? 당연히 도움 됩니다. 네, 당연히 도움 됩니다. 공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공채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저희 이번에 그 신입들 인턴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경력들이 화려합니다. IB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인턴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빅테크에서 인턴 하신 분도 있고, IB에서 인턴 하신 분들도 있고, 인턴 경험은 저희는 심지어 1학년 때부터 뽑거든요. 1학년 인턴 프로그램, 2학년 인턴 프로그램, 3학년 인턴 프로그램, 4학년 인턴 프로그램 다 다른데 계속 도전하십시오. 네. 자, 펀드 매니저 중에 차트 위주로 매매하는 차티스트들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본 적 없습니다. 지금 4학년인데 퀀트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투자 등이라고 하는 것들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 공채니까 IT 분야에서 뽑던데 안 뽑는 것도 많더라고요. 요즘 퀀트 관련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뽑는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프로그래밍으로 투자하는 분야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인지, 그 분야의 신입사원은 뽑는지 등이요. 해외는 그냥 퀀트가 그냥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브리지워터나 AQR이나 뭐 밀리니엄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커리어 쪽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뽑는지 스펙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4학년인데 퀀트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공학 석사를 꼭 밟으시기는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자기가 수학, 물리학,
프로그래밍 잘할 수 있다, 영어도 잘할 수 있다. 그럼 IB에도 문 열려 있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IB에서 저희 은행에서 트레이딩 룸에 있는 분들은 학사는 싱가포르에서는 못 받고요. 런던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석사에서 받은 석사 과정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커버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직군이거든요. IB에서 트레이딩 룸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트레이더랑 뭐 리스크랑 뭐 QA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칠판 한바닥에 대학 때 쓰던 것처럼 뭐 공식이랑 뭐 그래프랑 그거 그냥 한바닥 나옵니다. 그냥 그게 IB 트레이딩 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물리학 이쪽 그 프로그래밍을 빡세게 정말 하시거나 아니라면 그 석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신입사원 뽑습니다. 네, 다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은행 같은 경우. 네. 자, 요즘 증권사에 들어가도 수수료 무료나 개인이 성과 이룬 만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관계없습니다. 지난 뉴스에도 나왔는데 삼성증권 PB분이 연봉 55억을 받았다고 하죠.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제가 다니던 증권회사 경우에 제가 지점에 있을 때 지금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그 어머니죠, 이명희 명예회장님의 주식계좌를 관리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명희 명예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구입할 때, 신세계의 지분을 늘릴 때 그 지분을 그 지점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때 일단 오프라인 약정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말 안 해도 그런 그룹 회장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의 오너나 뭐 코스닥 거래소 상장사 오너분들이나 오너 가족의 계좌를 관리하는 그런 PB분들이나 지점에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봉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런 기회도 지점에서 잘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정말 넓히고 기업금융이나 이런 데서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점에서 열심히 하면 좀 기복은 있을 수 있는데 장에 따라서 성과 낸 만큼 일반적으로 나온다. 어느 증권회사든 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만큼 억대 연봉 직업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메리츠증권 평균 연봉이 2억이라 그러죠. 메리츠증권이 다른 데보다 그 인센티브 그 지급 비율이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BP 달성했을 때. 여의도 증권사 PB나 IB로 들어가는 것과 운영 자산 회사의 펀드로 들어가는 것 중 어느 것을 추천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PB나 IB 중 어떤 직무를 추천하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저도 좀 적성이 PB 쪽이나 IB 쪽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IB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성이 약간 요구되니까 뭐 IPO나 기업금융 부서 같은 경우는 AI나 아니면 KICPA를 갖고 계신 분들이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증권사 PB 직무를 희망하는 지방대 취준생입니다. 금융권은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지방대라는 낮은 스펙이지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 게 팩트입니다. 의문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지방대생으로 PB 직무 취업은 불가능한 현실인 것일까요? 금융권 현직자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2007년 신한금융투자 공채에서 이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지방에 지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갈까요? 연고자. 저희 동기 중에 안양 지점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봉도 정말 높고, 지방에 있는 지점은 지방 출신들이 갑니다. 네, 서울 출신들 그쪽으로 안 보냅니다. 보통은 그 사는 지역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의문 들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제 지방 공립대가 좋고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 지방에 집이 있다, 연고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긴 한데 지방 국립대에 나온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증권사는 디지털 제외하면 사실상 신입 채용이 없거나 누가 그러나요? 네. 아이비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닌데 물론 신입 채용이 줄긴 줄었습니다. 한국 증권회사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사실상 못 간다고 봐야 그들만의 리그.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변두 매니저님 취업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 읽기는 이걸로 마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